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빚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경직적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만든 물가지수를 경직적 물가지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를 신축적 물가지수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스, 전기, 수도, 담배, 보육, 급식 가격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 등은 대체로 경직적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러한 경직적 물가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 예측에 매우 유용한 물가 지표이다. 특히 경직적 물가와 신축적 물가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보가 서로 달라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을 정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관 검색어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직적 물가지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알아볼게요.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경제의 움직임은 주로 일, 주, 월, 분기 또는 연간 등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파악하는데 이를 시계열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시계열의 수준보다는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계열의 변동 요인은 크게 추세, 순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나 명절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은 매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계절 변동 요인이라 한다. 이러한 계절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별로 시계열의 증감을 비교하면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감은 계절 변동을 조정하지 않고 계산하면 많은 왜곡이 있게 된다.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은 원래의 시계열에서 계절 요인을 여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규칙 요인도 함께 제거한다. 한편 계절 변동 요인은 연간 단위로 나타나므로 연간 시계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각 기간에 계절 변동 요인이 같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시계열을 이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 등은 음력을 사용함에 따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 계절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어 계절 변동 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더 많다. 연관 검색어로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계절마다 변동하는 데 따른 조정을 하는 시계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계좌 대체 알아볼게요. 계좌 대체. 계좌 대체.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 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 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 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 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 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 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 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 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에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연관 검색어로는 중앙예탁기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좌 대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확인 절차 KYC 알아볼게요. 고객 확인 절차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절차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히 은행, 보험, 수출 금융 등 금융 업무 절차나 자금 세탁 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 세탁 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로 가상통화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절차 KYC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률 알아볼게요.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 통계에서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시 휴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용률은 퍼센트로 나타나는데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를 100으로 곱한 것을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실업률은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100을 곱한 것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용보조지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 지표를 새로이 확정, 2013년 10월 새로이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최근 구직 활동을 안 했을 뿐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구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 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잠재 취업 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 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 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 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 1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 2는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 인구의 합을 확장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 3은 확장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 경제 활동 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 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연관 검색어로 실업률, 잠재 경제 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 보조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